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오늘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저기 컨디션도 또 다시 살아나고 해서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사저 여기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맑고 좋으네요.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대한민국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아, 우리 국민들이 이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아이고, 김문수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아, 진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하고 하는 자가, 이념이 다른 자가 과연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면 그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일까요?
아는 사람은 알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조금이라도 좀 의식하라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 깨어나라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해야 된다는 그거를 제대로 깨우치면 저는 김문수 저런 거요. 저게 대한민국 새롭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이번에 충분할 거 아닌데. 지금은요, 불법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합법적인 대한민국이 그러면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면 좀 합법.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대통령 달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할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선거 참여 안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건데. 오히려 이재명이가 돼갖고 올라가잖아요. 대통령직이 올라가면 지 생명이 더 단축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는요, 자꾸 참석하면 할수록 저들을 합법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우리 이때까지 선거해봤지만 우리 선거가 투표가 그대로 적용이 되던가요? 표 만들어놓고. 그것이요. 선거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의 소리예요. 아이고 참. 선거 백날 해보이소 되는가. 이 불법 지하에서는 거부해야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저희들에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3월 10일 멀쩡한 대통령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한푼 받지 않으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헌재가 그리고 헌법 수호를 해야 될 헌재가 대통령님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위협하면 선고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불법 대한민국입니다. 이 불법 치하에서는 아무리 선거를 해도 우리의 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저들은 미리 준비해 놓고 계획하에서 선거라는 형식을 치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은 진실을 바로 외치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당한 적 없으시다.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그러니 선거할 생각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외칩시다.
그것이 진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로 아무리 투표를 해봤자 우리들의 그 뜻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8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6.3 지방선거, 4.15 부정선거 등등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님 위협하는 선거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 부정선거 아닌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밝혔습니까? 한 개도 밝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도 그것이 왜 그러냐? 헌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될 저 헌재 재판관들 자체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고 나라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혼란만 거듭되고 경제는 폭락하고 우리 국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에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이다. 자,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빙고 부르고 연설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는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에 복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저는 이미지화하면서 그날이 곧 올 거라 믿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대통령님 좋아하는 빙고 부르겠습니다. 어제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노래가 빗하며 가버리고 이제도 맨주복 정치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 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대통령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마지막 웃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문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61선 중에서 61개 중에서 지금 오늘은 21번째 그 3.1절 기념식에 가서 하신 기념사이거든요. 2014년 3월 1일날 제 95주년 3.1절 기념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9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취임 첫 해보다 한층 강경해진 대일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기념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을 담긴 무라야마 고노다마가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전후 독일의 사례도 언급해 올바른 역사 인식만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또 박 대통령은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신뢰를 쌓아 통일의 계단을 올라가길 기대한다면 통일 한반도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강조하였다. 자, 이제 연설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제95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각 개인의 삶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그분들의 영전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9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신념과 애국심은 온 국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지역의 구분도 없었고 만주와 연해주, 동경과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국경에도 상관없이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이 물결쳤습니다. 그 위대한 3.1 정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면서 번영과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3.1 독립선언서에서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며 동양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착오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선열들이 꿈꾸셨던 위대한 이상과 가치라는 것이죠. 이상과 가치라고 대통령 그거를 이제 완성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온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상태를 바로잡고 대내외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에서부터 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의 시작으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구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 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그 길에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믿어주고 지혜를 더해주고 힘을 보태줘야 그 훌륭하게 구상하신 어떤 정책이나 이런 생각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정책을 구상하시고 또 많이 이루셨지만 국민들이 끝까지 믿어주지 않고 결국 속아서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신뢰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잠시 꿈이 접혀져 있는 상태지만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꿈은 그대로 살아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서 주셔서 위대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대통령님의 이 믿음은 꼭 그대로 잠시 지금 시련을 겪는 것 뿐이지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을 토대로 주변국과 설린 우호관계를 정진하고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다마 등을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역사 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그렇지요. 역사 인식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통령님.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는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특히 한평생을 한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55분 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해 주시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 회고록에서 어떻게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와주셨는지 다 나옵니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난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서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절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산가족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도 주민들의 생각과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에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 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으로 민족의 웅비와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전의 여정을 함께 열어갑시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다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국민의 행복 새시대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서 3.1절 기념식에 가셔서 발표하신 기념사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정말 얼마나 훌륭하고 멋집니까? 저는 이렇게 읽으면 감동이 막 복받칩니다. 야, 참 이런 대통령님이 빨리 저 청와대에 올라가셔가지고 행정을 다르게 해주면 우리나라 정말 회복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때가 있겠죠. 기다려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 대통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애타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애타고 그 날을 기다리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번에 당선되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세계가 그동안 불법 치하에서 살았잖아요. 이 딥스테이트라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손잡이를 잡음으로 해서 이제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무찌르고 있으니까 다시 합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도래했고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아직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지 이제 그게 가시화되고 전체 우리나라까지 이제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진실을 제대로 아시는 분만큼이라도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진실을 자꾸 외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고 선거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외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도 나의 조국과 대한민국을 우리 애국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애국심도 붙돋우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그 은혜도 감사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조국을 위해 불뚝 일어섭시다. 그 마음으로 나의 조국 부르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열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이제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펴.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어요? 왜요? 유가업사무소에서 나왔는데 예. 오늘 물론 1인 집회하시는 거는 신고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 가로등하고 이런데 광고물 붙이는 거는 이게 네. 조금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요거는 요래 뭐 세워 놓으시는 거니까 저희가 괜찮은데 예. 요런 거는 민원이 지금 들어와요. 가로등에 이런 데는 붙이면 안 되거든. 그래가 그리고 혹시 신고 들어갔어요? 전화 오죠. 여기 대로변에 잘 보이는 데인데 진짜. 경찰에 물론 신고 안 하고 이거 하시는 거는 예. 합법인 거 알아요. 아는데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사저 건너편에 하신다. 예. 근데 이거 가로등하고 이거 광고물 무단 부착해놨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래가 오늘 하루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고요.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정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면 일주일에 돼요. 한 번. 예. 그 단체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순수하게 제 개인입니다. 개인이세요? 예,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선거 끝날 때까지? 아니요, 선거 끝날 때가 아니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실 때까지. 복귀하실 때까지. 복귀하셔야죠.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신데. 가면 제 차에다 저 붙이는 건 괜찮죠? 사실 차에도 안 되긴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뭐 우리는 요거는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할게요. 예, 예. 맞아요. 요- 그러면 요거- 제 차를 열어 예, 놓고 예. 우리 제 요- 차에다 붙이죠. 예, 이런 거 아이고, 좀 해주시고. 참네. 이런 거, 이 정답, 진실을 갖다가 외치는데, 그거를 신고한다는 거야. 청와대 복귀하면 이거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예.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시죠. 한 번 더 하는 게 어딥니까? 대통령님이 헌법 84조 어겼습니까? 헌법 84조에 뭐라 돼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양반아, 당신한테 그 밝히려고 하면서 내가 헌법 84조 얘기하는 게 의아한 일반 국민이 일반 국민이 알아야죠. 말로 아는데 뭐. 국민, 나라의 주인인데. 나라 채널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검색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채널요. 지가 네. 자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요. 국민. 예. 대한, 인지 뭐 늙어 요거 빠져가지고 보세요? 예, 나오네요, 이제. 나오네요. 보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예. 요거 저희는 가로등에 그 광고물 붙인 것만 떼주시면은 이제 요거는 마쳤어요. 합법이니까. 이제 애국가 부르고 마치는 거라서 네. 지금. 무슨 힐링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제 차에 붙이는 거는 봐주시기로 했어요. 예, 요것도 뭐 저분 계셔서 가는데 원래는 저것도 안 되는데 민원이 강하게 안 들어오면 저것까지 저희가 다 같이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예. 네. 저거 하고 다 해주세요. 아, 예, 다 때가 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덕동에서 태어나셨기라. 그래요?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나.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고하셨어. 예. 참, 오늘 이렇게 이 현수막을 붙였다고 신고가 들어갔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절 제대로 안 불렀죠. 사절 마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마칠 때 대가 와서 다행입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또 제가 집에서 연설문을 읽어드리고요. 또 시간 될 때 제가 또 한번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